땅이 가진 이야기와 맥락을 담는 건축가 조경찬입니다. 서울의 건축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들마다 각각의 특색들이 있고 그 도시 안에서 각 대상지들의 땅들의 형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국에 따라 맥락에 맞춰져 있는 건축물들은 각기 다른 건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구도심이 사대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각기 다른 높이들이 지상에도 있는 것처럼 지하에도 각기 다른 깊이로 서울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땅에서만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도시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각기 다른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도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들어서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가장 건축가로서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맥에 맞게 건물을 잘 앉혀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건축하기 전에 다른 전공을 산악부 활동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암벽을 오르는 기술이나 아니면 빙벽을 오르는 기술 같은 데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풍경을 많이 보게 되고 그 풍경을 보면서 이 풍경이 왜 좋을지 그리고 또 도시와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자연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자연만 보이는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장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장의 기능이 쉘터라고 볼 수 있는데 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기능이 사람들한테 쉘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록적인 폭우가 올 때도 사실은 집이 안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 쉘터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쉘터들이 자연에 앉혀질 때 어디에 산장을 앉혀야 되고 어떤 풍경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건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장은 기본적으로 길이 있는 곳에 당연히 앉혀지게 되고요. 그래야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간에 길을 가다가 피곤한 사람들과 쉬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쉘터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폭우가 내렸을 때 안전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자연 환경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그 위치에 앉혀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쉬면서 결국에 보는 것들이 풍경이기 때문에 산장마다 굉장히 좋은 풍경을 갖고 있는 산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고 땅의 맥락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서울성곽이 제일 좋은데 그 서울성곽이 4개의 산들을 따라가면서 능선들의 그 낮음과 높음을 다 가지면서 그 자신이 해야 되는 기능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 성곽을 따라서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풍경들이 같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서울 성곽이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예술이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건축은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만을 위한 그 예술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타인을 위한 예술을 하게 됩니다. 건축주의 친구분들과 가족들과 친지분뿐만이 아니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 그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이제 설계할 때 필요한 게 땅과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앉힐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현해야 되는 게 건축가의 직업이고 직업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평창동에 다가구 주택과 갤러리를 설계했는데요. 개별 건물들을 설계할 때도 공공성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 건물과 그 앞에 길이 있고 그 바로 길 건너에 또 기존에 있던 집들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쪽 면에서는
최소한의 기능적으로 필요한 창들을 좀 작게 놔서 시선으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사비석을 이제 층층이 쌓 뒤에 보이는 북한산 보연봉과 맥락을 맞게 해서 그 두 개의 모습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 했고요. 반대쪽으로 이제 그 있는 면은 북한산 형제봉의 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 풍경들을 개인의 삶에서 담을 수 있게 그리고 설계를 했습니다. 지상층에 이제 갤러리가 있는데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평창동 미술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그 공간이 들어온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갤러리가 그 방향으로 열릴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안국역 4번 출구 캐노피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독립운동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진행을 된 프로젝트고요. 상해 임시정부의 건물이었던 그 입구 석고문을 테마로 디자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석고문을 하늘에 두고 아래로 시민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철골 구조는 가장 단순하게 만들고 높이가 멀리 있는 그 운영궁의 그 처마의 높이와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4번 출구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석고문이라는 문을 열고서는 앞에 있는 삼일대로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도로 위에 경사가 그 운영궁의 지붕의 경사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운영궁의 그 지붕에 시선을 닿게 했습니다. 건축은 항상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들도 잘 풀어서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설계하는 저희 건축가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자료로 지도가 하나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 중에서 지적선들이 그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지적선들이 땅의 필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필지와 이제 일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선들이 대각선으로 막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 필지가 어떤 땅을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옛날 지도들과 그 다음에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이 땅이 갖고 있는 역사들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소공로를 바라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서학당 길, 그러니까 대상지 뒤쪽에서 동쪽에서 내려오는 서학당 길이 대상지에서 삼거리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대상지에서부터 구한말의 경제적 중심지였던 명동을 잇는 길, 현재 소공로를 고종 때 만들게 되고 그 소공로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황구단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는데 당시에 독립신문 기록을 보면은 새벽 2시에 왕이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에 그 밤에 색동 등불이 밝혀져서 대낮같이 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지에서 소공로 쪽을 바라볼 때 그 역사적인 사건들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현대사를 거치면서 서울시청 광장과 옆에 있는 그 지금 시의회 건물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이 대상지를 이해했습니다. 대상지에 있었던 국세청 남대문 별관이라는 건물을 서울시에서 허물고 그 자리에 이제 광장을 만들고 지하와 지상의 전시관을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상 위에 있는 지금 현재 서울 마루에 있는 광장은 서울시가 설정한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건축가로서 제안한 거는 지상의 광장뿐만이 아니라 지하에도 광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각 그 맥락들이 건물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하 3층부터 지상까지 있는 그 각기 다른 레벨들을 통합하는 비어져 있는 광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건축 전시관은 총 5개의 층이 5개의 레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옥상층 레벨은 성공에 성당하고 대응하는 그 레벨이고요. 지상층은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고행로가 있는 그 레벨입니다. 지하 1층은
기존의 국세청 남대문 별관의 지하의 레벨이고요. 지하 2층은 지금 시의회 건물이 국회의사당으로 쓰여졌을 때 만든 덕수궁 지하보도의 레벨입니다. 그리고 지하 3층은 조금 멀리 그 시민청 지하하고 같은 레벨만 설정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5개의 시대의 맥락들이 건물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맥락들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광장을 설정했습니다. 공간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자신이 겪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대상지 주변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개인사가 서로의 그 공동의 기억이 돼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쓰여진 가장 큰 재료가 구조를 만드는 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유리인데요. 그 유리를 많이 사용해서 공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이 공간 안에서 서로 바라보는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지붕층에 그 캐노피가 있는데 높이를 최대한 덕수궁 돌담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층에는 면적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 높이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건물을 세종대로 길 건너편 시청 방향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건물 캐노피가 뒤에 성공의 성당의 기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옥상인 서울마을에서 그 바라보는 풍경은 서울시청 광장을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뒤에 있는 소국로까지 쭉 볼 수 있게 그렇게 그 디자인을 했고요. 비우모를 이제 내려가면서 보이는 모습에서는 덕수궁 돌담이 건물 사이로 그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을 다 내려와서도 세종대로 방면에가 1층에 있는 그 유리를 통해서 밖에 보행자와 시선을 계속 마주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내려와서 보이는 파사드가 건물의 인면이 될 텐데요. 보통 건물의 인면은 지상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데 비해서 저희 건물은 지상 3층에 내려와서 비우몰에서 바라보는 게 건물의 인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면이 그 주변에 있는 그 각기 다른 역사적인 맥락들이 각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울 구도심에서 땅을 2, 3m만 파게 되면은 그 지층들과 그 유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발굴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유적들이 발굴이 되었고요. 그 발굴됐을 때 그 모습이 국세청 남대문 별관, 옛날 그 최신부 최신회관의 건물의 지하 구조와 같이 발굴이 됐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건물의 지하 구조와 그 전 시대의 유물들이 같이 지하 3층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전시의 포맷은 어떤 미술품이나 고가의 그림을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벽면 전시의 형태보다는 오브제 형태의 그 전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전시관 안에 내부 공간에서는 저희가 천장에 천창 조명을 크게 만들어낸 이유가 가운데 공간에 오브제처럼 어떤 것들이 놓여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지하 3층 비우몰이 굉장히 크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밖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소음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음들을 흡음할 수 있는 재료를 저희가 선택을 했어야 되고 안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되어 있는 그런 재료다 보니까 사실은 벽면에다 뭘 그 전시가 사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벽면에 부착되기보다는 좀 그 오브제적으로 나와야 되고 지하 1층, 지하 2층에 그 테라스들이 조금씩 존재하면서 그 공간에서 비우머를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비우머에서 어떤 전시를 할 때 테라스에서도 내려다보면서 그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전시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어둡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적응을 하면은 그 조명으로도 사실 충분해서 긍정적인 공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움홀은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게이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요. 도시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와 그 음악들이 어울려져도 괜찮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